자, 그럼 이제 그 크레딧 점수를 갖고 뭐를 할 거냐? 도대체 뭐 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점수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느냐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슷하게 얘기했었어요.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거다. 특히 많은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크레딧 점수가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쓰이는 데가 제일 먼저 주택융자? 그렇죠. 집을 사는 이거 내가 퀴즈 내는 것 같잖아. 진짜 그러면 안 되고 자 주택 융자할 때에 가장 크리티컬하게 쓰입니다. 자동차 융자도 물론 되는데 가격 면으로 봤을 때 자동차와 주택은 뭐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주택 융자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융자 하는 사람 측에서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주택융자는 일단 펄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컨트랙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컨트랙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가 그 손님한테 필요한 다큐먼을 다 이제 콜렉트하죠. 뭐 인컴텍스 리턴이라든가 뱅크 스테이먼트, 뭐 아이디 종류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을 인풋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회에 말씀드린 그 데스크탑 언더라이팅 그 시스템에 한번 돌려요. 그래서 거기서 어플이 나야 그건 누가 돌리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돌리시는 거예요? 저희 프로세서가 돌리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우리가 안에서 네네네 그렇죠. 어. 일단 거기에 돌려서 어프로브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에디셔널 다큐먼 뭐뭐뭐뭐 더 해달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와. 그거를 그거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스타트 컬렉팅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거는 어프레이저 오더하고 타이틀 오더하고 그리고 어프레이저를 거의 돌려서 어프레이저 웨이버가 나오는 수가 요즘 많아요. 론 투 밸류 그러니까 집 퍼치스 프라이스에 비해서 론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다운을 많이 하시는 경우 많이 하고 크레딧 점수가 좋고 인컴이 높은 경우는 어프레이저 웨이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프레이저 안 해도 돼요. 그럼 어프레이저 피 굳는 거지. 굽고, 예. 근데 난 지금 어프레이저에서 헷갈리는 게 어프레이저가 집을 어프레이저 하는 거야? 나를 어프레이저 하는 거야? 근데 집을 어프레이저 하는데 왜 내 크레딧이 난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내 크레딧이 좋으면 그 어프레이저 안 해? 왜냐면 그 집이 얼마인지 나는 내가 지금 제 가격 주고 사는 건지 알고 싶잖아. 근데 렌더 측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는 그 집의 가치, 가격보다도 이 돈을 내가 잘 받을 거냐에만 이게 포커스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지. 렌더는 그거밖에 그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사는 말고 사람, 없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저 집을 다예요. 50만 불에 내가 사는데 저게 정말 가치가 50만 불일까? 그리고 그래서 어프레이저 좀 받고 싶은 것도 있거든. 근데 내가 크레딧이 좋아서 저 집을 이게 어프레이저 웨이버가 되면은 그럼 저 집 내가 제대로 사는 거야? 그런 생각 따로 해볼 수 있어요. 따로 돈 내고 돈 내고 하면 그러니까.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은행은 이 집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너무 싼 걸 너무 비싸게 사면 나중에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인 게 사는 사람의 크레딧. 리페이먼트를 네. 얼마나 어쨌거나 렌더는 이 사람의 돈을 잘 갚을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예. 없으니까. 야, 진짜 좀 그러다. 그래서 그게 웨이브 되면 그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되게 좋아해요. 윈윈이지. 예. 아주 문 안 열어줘도 뭐 빨리 락박스 있지만 진행되니까. 그러면 거의 뭐 열흘 만에도 크로징 할 수 있어요. 진짜? 타이틀 빨리 하면 뭐 3일 만에도 받으니까 그러면 뭐 바로 크로징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융자부터 융자 프로세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클로징하는 그 테이블까지 평균 얼마나 잡아요? 보통 한 달 정도 잡아요. 왜냐면 융자도 융자지만 또 그 집 인스펙션에서 여러 가지 인스펙션 결과를 또 뭐 니고시에이트 해야 되고 예. 타이틀에 혹시나 문제 있으면 또 그런 거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정실 대표님은 저쪽에서 딱 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넘어와야지만 이 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은 프리 어프로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프리어프는 주셔야죠. 집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 정도 융자 금액을 융자 받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걸 보내주는 거니까 집
애드레스도 없어도 돼요. 내가 이제 어느 날 대표님한테 나 프리어프로벌 필요합니다.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조연한테 집을 샀어. 근데 조연은 나는 이정실 융자랑 안 하고 저기 이경실이랑 해. 그러면서 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뭐. 그럼 그냥 헛일 해주시는 거네요? 저한테 프레어프를 받았는데 네. 그건 손님이 선택하셔야 손님이 하는 되는 거 거지. 부동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손님한테 감히 아니 저는 그럴 수 있잖아. 저는 그분하고 안 해요 말할 그렇지. no way. 처음 집 사는 사람이 어떤 융자를 찾아갈지 어떻게 어떻게 아냐. 아느냐. 우리가 모든 프로페셔널을 리퍼럴 줄 때 한 사람만 보통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일은 뭐 CPA나 아니면 어터니 리퍼럴이 자주 들어오고 하는데 절대로 이분이 잘하니까 이분한테 가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나는 왜냐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스탠다드 룰은 3군데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3군데를 주었니? 나는. 뭐 그건 그대 사정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아는 한 프로필을 잠깐 얘기하고 그러나 본인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이랑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소리죠. 지금 이제 프리 어프로브라는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좋은 시절이 되면서 사실은 부동산을 컨택하기도 전에 이미 융자부터 컨택할 수도 있게 돼버린 그게 거예요. 맞는 거죠. 그렇죠. 융자부터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그럼 거꾸로 융자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리퍼하게 돼버렸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융자하시는 분이 네. 이 부동산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은 시절에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어떤 융자인을 먼저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융자인이 일을 잘한다. 이제 뭐 이정실 융자, 또 무슨 융자 있을 때 그거를 뭐로 판단을 해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손님의 디맨드하고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거의 인벌브를 안 하니까 이제 융자하시는 분하고 바이어가 서로 이제 서류를 주고받고 다 하는데 손님이 와서 컴플레인 안 하면 저는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융자하는 사람이 이거 달랐다 저거 달랐다 이제 귀찮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뭐 지금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이런 컨디션이 나왔으니까 이걸 다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클로징 날짜 잘 맞춰주시는 거. 그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클로징을 날짜가 우리가 예를 정해지면? 들어서 11월 30일날로 정해놨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무슨 이유로 딜레이를 해야 된다. 융자가 늦어져서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차질이 생기니까 미리 이제 부동산한테 그러면 미리 좀 익스텐드를 할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라스트 미닛에 가서 all of a sudden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다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바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셀러 쪽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셀러 쪽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근데 제가 이거 마지막에 멘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융자는요 정말 한국 분이 최고 잘하세요. 참 융자를 한국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는 융자를 못한다는 게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나 지금 아까처럼 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 은행들이 있어 대형 은행들. 그럼 대형 은행들의 론 오피서가 있잖아요. 그 뭐 W 은행, B 은행 다 있잖아요.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B 은행하고 30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행에서 모기지를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VIP니까.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는 무슨 인베스트먼트에도 돈이 뭐 엄청 들어 있고 그래서 자기를 아주 VIP 극진히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기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모기지랑 그 은행은 좀 다른데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 이미.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잘 알아보시고 하시라. 왜냐면 손님의 초이스니까 이걸 그렇죠.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 이제 융자를 해서
커미션 베이스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커미션 베이스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이 사람은 페이롤 베이스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이야. 이러나 저러나 월급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스택 on the 파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빨리빨리 안 해. 우리는 클로징이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연락이 안 된다. 전화를 안 받는다. 뭐라고 답이 없다. 되냐 안 되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휴가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님들이 대형은행에다가 융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꼭 워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융자라고 말하다가 이제 조앤이 얘기하면서 모게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모게지하고 융자는 같은 뜻인가요? 모게지라는 뜻은 원래 저당권이라는 뜻이에요. 저당권이란 그러니까 모게지가 시큐리티 디드랑 비슷한 거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는 건데 사실 모게지라면은 그냥 주택 융자를 일컫게 된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쓰게 된 거죠. 마치 진짜 부동산 에이전트를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 부동산 이렇게 말씀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다른 말이네. 원래는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그러니까 돈을 그 렌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그 이제 회사나 이런 기관에서 저당을 잡는다는 뜻으로 그 모게지를 썼나? 저당을 잡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 저당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어떤 대명사가 돼버린 거네요. 네. 주택담보융자에 대한. 네. 이 이제 모게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뭐 이제 융자를 하면 그게 종류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집 사니까 집융자만 있어요. 모게지는 그 금액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어디서 시큐를 하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페니하고 프레디에서 커버를 하는 그 융자 한도 금액이 2022년도는 64만 7,200이었는데 2023년도는 71만 5천이 돼요. 그거는 지금 집값 상승에 따른 그 업데이트 되는 거고. 근데 커버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일반 은행이나 융자 기관에서 융자를 펀딩을 해줘서 계속 크루징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모자라죠. 계속 몇십만 불씩 펀딩 해주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 주택 시장을 돌리려면은 어디서 머니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머니를 서플라이 해주는. 예,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스폰서하는 이 기관이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이 있어요. 연방 정부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그걸 다 흡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DU를 돌리는 이유는 그 페니메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는 융자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데스크탑 언더라이팅 그 툴이. 그 얘기는 그 두 기관에서 얼마든지 융자를 해줄 수 해주겠다.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이게 융자 그러니까 기관에서 하는 거를 한다는 거죠. 뒤에서. 근데 그걸 이해를 못 세컨더리 하시거든. 왜냐면은 뭘 산다는 거야. 그렇게. 네. 내 뭐를 백한다는 거냐. 어떤 경우에 백업을 해준다. 만약에 50만 불을 펀딩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융자 서류를 그 페니메에다가 제출하고 그 돈을 50만 불 받는 거예요. 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그러니까 융자가 렌더가 자꾸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A라는 데서 처음에 했는데 좀 더 보니까 은행이 바뀌었어. 그게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BC 은행에다가 모기지를 내요. 페임을 내. 그러면 나는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 이런 거 프레디맥 네, 이거는 잘 몰라.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나는 내 모기지 컴퍼니 ABC만 알아. 근데 사실은 이 ABC를 백업해주고 있는 데가 프레드맥이나 페니맥. 그게 다이렉트리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있을 수 있어요. 큰 렌더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한 거는 사실은 조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융자를 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내 융자권을 딴 데다가 팔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B 융자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 앞으로 나한테 돈을 보내라. 또 C로 와.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화는 자기들끼리 전화는 받지 마세요. 자기네들끼리 주로 레로로 와요.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보장을 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지금 이제 페니메나 이제 프레디맥에서 이만큼의 돈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팔고 사고 할 데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으로 그 정도의 받아들여져요. 보장? 아니 이제 저는 100g 인슈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 론이 잘못됐을 때 인슈어드. 그 인슈어드가 되냐 이 말이지. 아 그거는 또 다른 것 얘기. 다른 얘기죠. 네. 그건 아니지 그죠. 이거는 그냥 그 렌더가 이미 펀딩한 거를 오케이. 그거를 사준 사줄 수 거예요. 있다는 보장. 그리고 돈을 돈을 마켓을 서플라이 돌아가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마켓에서. 그래서 그게 그 금액 이상이 되면 전보라는 용자가 네, 되는 거죠. 70만 5천 이상이 되면 전보융자가 되는 거예요. non conforming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럼 전보융자는 이자가 더 비싸요? 이자도 더 비싸고 언더라인 그 가이드라인이 좀 까다롭죠. 까다롭다. 예.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냥 그거는 이런 거대한 기관에서 사주질 않으니까 프라이빗 인베스터나 뭐 은행 자체 내에서 자기네가 펀딩 해주고 어떤 경우는 3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될 말 그러니까 일반 융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전보는 네. 특별한 융자라고 생각. 아니 근데 만약에 30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렇지 전보지. 그러면은 30% 다운을 해도 1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다운하지만 200만 불이니까 전보융자잖아. 전보융자죠. 예. 그러니까 71만 5천이 넘으면 다 전보야. 그러니까 의외로 전보융자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요즘은 요즘 예, 많죠. 많아서. 아니 만약에 캘리포니아여 봐. 그럼 뭐 캘리포니아는 이제 또 리밋이 다르죠. 우리 조지아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리밋이 뭐 어쨌거나. 몇백만 불 차이가 되진 않을 그렇진 것 같고.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전보융자도 굉장히 많을 수 있네요. 많을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제가 보니까 퀄리피케이션. 이게 밸류가 큰 집일수록 캐시 클로징이 많더라고요. 아까 인슈런스 얘기하셨잖아요. 야. 이제 모게지를 하게 되면 모게지 인슈런스를 그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실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은행이 모기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내가 돈 여기서 프레드맥에서 빌려온 게 이게 지금 이제 워킹이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인슈런스는 있나요? 모게지 인슈런스가 있어요. 모게지 인슈런스는 그쪽하고 상관없어요. 집을 사실 때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렌더가 그 80%까지 융자를 해줄 때 자기가 안정된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 20%는 만약에 이 바로가 돈을 안 내가지고 차압을 할 경우는 이 20%는 그 비용으로 비용을 쓰는 거죠, 보통. 비용이 그 정도 들죠. 변호사 비용, 뭐 리얼스테이션. 그래서 자기는 80%는 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기를 모기지. 처음 줄 때? 네. 그러면 그 바이어가 20%를 다운하면 괜찮은데 나는 10%만 다운하겠다. 그래서 융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0%에 대해서는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 그게 거죠. 바로 모기지 그게 모기지 인슈런스예요. 이제 알겠네.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지? 그래서 5%를 다운한다면 15%에 대해서 모기지 인슈런스를 들어야 돼요. 그거는 렌더가 그 리콰이어하는 거니까. 그럼 그 바이어는 바로가 돈을 낸다는 거지. 그거는 모게지 인슈런스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렌더가 거래하는 모게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근데 우리가 인슈런스 모게지 있어요. 인슈런스 그러면은 전혀 다른 데를 생각할 수밖에 없네, 이름 자체가. 아니 근데 그렇다면 그 몰게지 인슈런스라는 것은 결국 그 론이 디폴트 됐을 때 이 은행한테 손해가지 않도록 손해가지 하려고.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20%를 채워주기 위해서 네. 20%가 안 되는 다운페이를 했을 때 그 차이액을 들어주는 그게 PMI. PMI 음. 그런 그렇구나. 전혀 딴 생각.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20%안 하면 그것까지 더 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페이먼이 더 많아지는 더 많아지네. 거예요. 그러면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페이를 하다 보면은 그 80, 그러니까 론투 밸류가 처음에는 뭐 90%였는데 페이를 하다 보니까 80%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캔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네. 전화해서 나는 내가 에쿼티가 20% 이상 쌓인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폼이 와요. 그 그러면- 캔슬레이션 폼. 에코리가 20% 아니야, 그렇지. 에코리가 20% 이상 쌓인 거를 내가 증명해야 돼요. 아니 다시- 그 폼이 오면 그 필라에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프레저를 보내요. 자기네가 아이스.
어프레이저 보내서 그게 진짜로 그 정도 밸류가 되는지 보고 그게 뭐 캔슬 할 수 있는 정도면 캔슬해줘요. 근데 FHA 론 같은 경우는 다운을 20% 이상 해도 모기지 인슈런스 내요.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모기지 인슈런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보통 정부에 FHA는 감사하는. 정부에 감사하는 거야? FHA 론이라는 게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거야? 정부에서 정부 개런티 해주는 보증하는. 거죠. 정부 보증을 하네. SBA처럼 그런 거지. 네. 그런 진융자 경우는 중에서. 컨벤셔널 론에서 융자가 퀄리파이 안 되는 사람들이 FHA는 퀄리파이 될 수 있어요. 크레딧 점수가 좀 낮고 인컴이 좀 인컴이 적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어포더블 주택을 사는 네. 사람들이 네. FHA 융자를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아요. FH 그 아까 금액은 같다 그랬는데 65만 불까지인가? 아니요, 그건 FHA를 아니지. 그건 그 카운티마다 다 틀려요. 아, 달라요? 근데 여기 카운티마다. 그네 카운티 한 47만 좀 천 낮은 뭐 이런 조금은 거죠. 가격이 그 이상은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50만 불, 60만 불 그거는 서민이 아니잖아. 이제 이게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돈이 다 있는 걸 확인하고 디드까지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조지아나 아니면 다른 주에서도 이 돈이 어쨌든 펀딩이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펀딩 증명을 꼭 은행 구자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펀딩 아예 증명 들어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 내 다운 다운 페이먼트? 네. 다운 페이먼트? 은행 구자가 들어가 있어야죠. 무조건 네. 클로징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니까 에스크로우가- 융자 과정에서 네, 네. 내 돈을 네, 증명하는 거 네.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확인한 만약에 걸로. 아니면 확인한 걸로 하지. 네. 서류상. 언제까지? 그게 보통 2달치 뱅크스탬을 요구하거든요. 페이드메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2달치 뱅크스탬 안에서 라지 디파짓이 없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3개월 전에 만약에 다운 페이먼트하고 크로징 코스 뭐 여러 등등을 미리 디파짓 해놓으면 누구한테 굉장히 빌려서라도? 네. 그러면 굉장히 라지 수월해져요. 디파짓이라고 하면 얼마까지를 얘기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내 인컴의 monthly 인컴의 50% 이상. 만약에 내 인컴이 10,000불이다. 근데 5,000불 이상 내가 뭐 디파짓 했다 그러면 그거는 솔스 해주면 돼요. 근데 뭐 문제 되는 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어디서 났는지 왔냐? 체크카피 그것만 해주시면 빌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빌린 원래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 빌리면 그게 다 이제 내시죠. 페이먼 되니까. 그것도 빚이고 이것도 빚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빌린 거 아니고 저거 우리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프트야 이러면 그 디파짓 된 게 기프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거 어떻게 증명해? 체크카피 디파짓한 체크카피하고 기프트 레러 있으면 돼요. 아 레러가 있어야 된다. 저 퀘스천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캐시 밸류를 쌓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고요. 만약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이건 빌렸을 수 있어요. 내 돈이니까 물론 이자는 내지만 근데 사실 그거는 이자는 내긴 내지만 이게 뭐 어떤 다른 융자처럼 아웃사이드에서 하는 융자처럼 뭐 페이먼트 무슨 뭐가 레코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런 것도 빚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가능한가 다운페이에 네. 내 돈은 내 돈이잖아. 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담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괜찮아요. 이게 론을 하지만 2달 전에만 들어와서 내 어카운트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수마스 뱅크스만 보니까. 근데 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 돈이잖아. 캐시밸류가. 그거 빚이야? 이것도 나는 궁금한 거지. 내 아니 돈인데. 나중에 리페이 해야 되는 거는 빚이죠. 그러니까 리페이를 안 해도 사실은 이거는 돈이 크레딧 되지만 리포트에 안 뜨지. 안 되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빚으로 상관이 간주 없어요. 안 되지. 상관없어요. 그러게. 크레딧 리포트에 뜬다고. 빚은. 아니 근데 친구한테 빌리면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들어가야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빌리면 지금 내 궁금증이 그거예요. 내가 신작가한테 10만 불을 빌리는 거는 3개월 전에 빌려야 되는데 내가 생명보험에서 내 돈에서 캐시밸류에서 빌려온다 이거는 직전에 해도 되냐 이거지. 내가 아니, 이자를 아니, 좀 더 무조건, 주려고. 무조건. 그것도 똑같다는 거잖아. 직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큐만만 다 프로바이드 해주면. 그게 그래서 빌려서 나중에 퓨처 그 페이먼이 얼마다. 그래서 그게 DTI랑 맞으면 그 페이먼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DTI가 뭐예요?
to income ratio. 아, 계속 그러니까 얘기하시네. 그거 지금 스틸 그게 대수로 간주가 된다는 네, 얘기야. 대출 그러네. 네. 빌려오는 것처럼 하는데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제 빚으로 간주가 돼서 그게 내 숫자가 인컴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는 네. 건데 그거랑 이제 안 맞으면 안 맞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전에 미리 빌려서 미리 2달 네. 전에 네. 거기다가 네. 앉혀놓고 맞아. 하는 게 이자를 한 2, 3개월 먼저 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다운페이라는 돈은 어쨌든 필요해요. 그래서 다운페이가 20% 이상인 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론이 되는데 그게 5% 10%일 경우에는 모게지 인슈런스라는 거를 커버를 하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모게지를 갚아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갚은 돈이 집값의 20%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내가 지금 인슈런스 내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게지 인슈런스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다운페이를 20%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주는 미리 그게 다 들어와 있고 클로징조차도 그걸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당일날 모든 게 해결되긴 하지만 다운페이 20%에 해당하는 돈은 은행에 반드시 클로징하기 2달 전이요? 2달 전, 융자하기 2달 전, 클로징하기 2달 전. 그 뱅크 스테이먼이 2달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안 보이면 돼요. 그럼 결국은 3달 전, 그러니까 클로징하기 3달 전은 돼야 된다는 얘기네. 데이트로 봤을 때는 클로징 데이트의 3달 전까지는 그 돈이 다 들어와 있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미숙이 언니의 질문이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캐시밸류가 어떤 면에선 내 돈인데 이것도 빚으로 간주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DTI. 그러니까는 내가 빌린 돈이 내 인컴하고의 비교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인컴이면 저거 갚을 수 있어. 이게 다 증명이 되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역시 클로징 데이트의 3개월 전에는 미리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근데 단 하나 증여를 받을 때 기프트로 뭐 친구도 되고 이모도 되고 엄마도 되고 기프트로 돈을 받았다고 할 때는 기프트 레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2달 전, 3달 전에 미리 넣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그 기프트 레터가 법적 효용이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 네. 원래 기프트는 어. 식구여야 돼요. 친구는 안 돼요? 친구는 원래 기프트가 안 기프트. 돼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해줄 경우는 뭐 가끔 뭐 그냥 뭐 시스터리나 뭐 브라더라고 쓸 수도 있어요. 기프트를. 근데 기본적으로 친구는 기프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융자 프로세스 안에서도 기프트 레터에 릴레이션십을 쓸 때 써요. 네. 시스터나 시스터, 브라더, 마더, 파더, 패밀리 멤버여야 돼. 안트도 괜찮아요. 직계 가족이어야 앤트. 된다. 앤트도 아, 괜찮아요. 이모, 고모도 돼요? 엉클도 돼요. 엉클, 엉클도 돼요. 엉클, 앤트 다 돼요. 아, 그리고 썸타임 제가 듣는 얘기가 이제 기프트를 줬는데 네. 이 기프트 하신 분의 돈 그분의 뱅크 스테이먼을 또 요구할 때가 있어요. 융자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 그렇게 그거는 되죠? 네. 컨벤셔널은 요구 안 해요. 근데 FHA 같은 경우는 기프트가 되면은 그 도너의 원마스 뱅크 스테이먼 필요해요. 근데 아직 자기가 이제 다운페이를 마련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서 돈을 좀 받거나 아니면 코사인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돼요. 돼요? 어. 한국에 있는 다운페이만- 부모님, 다운페이는 그런데 왜 뭐 이제 코사인을 하거나. 한국의 부모님이 네, 코사인 네, 한다고 네.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인컴 있는 사람이. 저 어. 크레딧 빌드업 할 건데 아니 만약에를 해야지. 한국에 계신 분이 코사인은 안 돼요. 아니, 돈은 보내주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가 힘들다라는 세금 내면 갖고 올 수 있어. 그렇죠. 세금 내면 갖고 올 수 있어. 가끔 물어보시는데 어.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말이- 받는 거니까. 미국은 뭐- 한국에서 어떻게 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한국에서 관건이지. 증여세를 내면 돼. 그러면 외국인 융자가 요즘도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한국에서 있던 인컴을 가지고 네. 여기서 융자는 퀄리파이 있어요. 예. 지금 한 있어요? 40% 정도 다. 40% 나오고 35%. 이자율이 좀 높죠.
이자가 거의 9.5, 10%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 요즘은 뭐 외국인 융자를 하려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지금 이자가 굉장히 비싸. 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자 떨어지면 리파이낸싱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클로징 비용. 그 클로징 비용이 만약에 4,000불이라고 치면 내가 리파이낸싱해서 얻는 이익이 4,000불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자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 네. 거잖아. 이게 리파이낸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렌텀, 하나는 캐시아웃 제휴자가 있거든요. 레이렌텀은 내가 지금 현재 페이먼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4,000불이 든다. 근데 내가 이 집에 내가 한 4년 이상은 살 거다 하면은 만약에 200불 정도 좀 세이브가 되면은 살만하죠. 2년 후면은 그 다음 2년은 200불 또 내가 이익을 보니까. 한 달에 200불을 세이브할 네. 수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근데 내가 리커버되고 만약에 내가 뭐 한 2, 3년 후에는 나는 뭐 이상할 팔고 가든지 뭐 페이오프를 할 거다 하면은 굳이 그거 4,000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얼마나 세이브하는지 계산해 봐야 그러니까 되고. 얼마나 이 집에 오래 살 건가를 생각해서 해야 돼.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집에서 캐시아웃을 해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파이낸셜 플래닝 할 때는 절대로 다른 데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 더군다나 내 레지던스에서 돈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이건 왜냐하면 넌센스야. 보험하고 부동산은 상극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보험은 보장의 의미가 아주 스트롱한 거고 부동산은 투자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래. 그러니까 캐릭터가 달라.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컨서버티브한 의미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 두 개 다 나가니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2000년부터 지금 2022년을 지나고 그때까지는 있는데 이제 부동산의 이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액거리가 싸요. 그죠? 액거리가 싸. 내가 뭐 20% 다운하고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돈을 빼서 또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고 또 집값이 오르고 이제 이런 원리에서 보면 그게 이제 맥센스 하고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상황 좀 약간 슬로우해지고 경기 침체가 오려나 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들 좀 조심하시는 게 맞죠. 이 상황에서도 또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높은 이자로 집을 사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맥센스 하지 않죠.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좀 컨서버티브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게 이제 조앤 말처럼 한다고 그래도 뭔가 그 이머전시 머니가 적어도 몇만 불 정도는 그거는 맞아요. 있어야지만 그건 뭐든지. definitely 근데 조앤이 계속 할 그 수 얘기는 그죠?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집이 렌트가 안 나가도 그 모게지를 몇 달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리저브가 돼 있을 때 있어야만 그때 할 수 그럼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 빡빡하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가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뭐냐면은 자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모게지도 해야 돼. 뭐 내가 이만큼 다운페이도 있어라는 다 생각을 할 때 융자를 할 때 가장 내가 조심하고 가장 이거는 내가 꼭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융자가 돼 하는 거를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레딧 점수예요? 아니면은 내 다운페이예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인컴이에요. 크레딧 점수나 다운은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픽스할 수 있는 건데 인컴 텍스를 보고를 이미 했는데 그게 퀄리파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DTI 말씀하셨는데 DTI조차도 내 인컴 소스가 가장 중요한 후에 생각해야 되네요. 네. 집을 사시려면은 만약에 셀프 인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네. 그 1년 전부터 계획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그로스 인컴을 치는 게 아니고 익스펜스 다 빼고 네트 인컴을 익스펜스 치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얼마 벌었다 그거 갖고
뭐 융자가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미리 이제 융자를 하실 거면 준비를 해서 하실 하셔야 돼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하시는 분도 만나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CPA도 만나셔야지. 만나셔가지고 미리 네. 이제 준비를 네.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왜 노닥 그래가지고 텍스 그렇죠. 리턴이 안 들어가도 융자가 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건 이제 싹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반- 한국은행에서 한국 그 로컬 은행에서 좀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다운을 많이 하고 이자 좀 저기 먹고. 텍스 리턴은 안 들어가지만 크레딧 점수는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다운 많이 하고 이자 많이 내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동네에서 25년 융자를 하셨어요. 네. 대부분 한 동네에서 보험 뭐 몇십 년 다 이런데 그러면서 꼭 이 집을 사려고 하거나 빚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주의점이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그거 네. 같은 선상이죠. 그러니까 융자를 하시려면 크레딧 관리 잘 하시고 그 전해부터 인컴 텍스 준비 잘 하시고 돈 같은 거 미리 넣어 놓으시고 그거만 있으면 융자하는데 뭐 큰 문제 없어요.